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달러 대학설이 올 것이다. 슬슬 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환율이 1340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50원 한번 찍고 나서.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 막 1300원 환율도 위험한 환율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환율 상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다가 다시 튀고 있는 것. 이게 또 환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 이거 미국의 달러 학살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매번 이랬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엊그저께 환율이 팍 튀었었죠. 1350원까지 올라갔고, 문제는 원달러 환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안 달러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원달러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 가끔 와가지고 엔화 투자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달러를 사라 그랬죠. 차라리. 왜냐면은 엔화가 훨씬 더 기축통화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엔화나 원화나 거기서 거기다. 엔화 떨어지면 원화 보통 같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원화, 위안화, 엔화 동아시아 3국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결국에는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위안화가 약해져서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원래 6%대였는데 5%대로 낮추고 있죠. 그래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대이고 목표 역시도 5%대로 잡았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소리죠. 아, 경제 성장률 5%가 뭐가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나라랑 다 성장한 나라는 달라요. 사람도 청소년기엔 키가 크고 성인 되면 거의 키가 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는데 6%대에 나오다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5%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사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2에서 4% 정도로 그칠 것이다. 10년간.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중국 경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부실채권 이야기는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보유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성장은 달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 중국 경제 살아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침체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빠르게 빠지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요. 미중 무역전쟁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 플라자 합의 때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미국은 G2를 보고 있지 않다. G1 되고 나머지가 고만고만한 게 좋은 거지, G2라는 나라가 치고 올라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경제로 눌렀었죠. 그래서 1980년대에는 일본이 G2로 치고 올라오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기를 받고 자산 거품이 쌓이니까 바젤 1 조약이 들어가면서 일본의 버블이 금방 무너졌었죠. 그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번져서 우리나라 역시도 집값이 떨어졌다. 1991년에 그냥 일기 신도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은요,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만 보고 공급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 것처럼 미국은 G2가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대적인 나라는 반드시 응징을 하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조선업 지원 기금 조성 등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또 바이오 이런 것들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보면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우려 생명공학 기업으로 명시하고 계열사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규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 지금 해외 인력들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죠. 조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 또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중국 자체를 지금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 체력이 다해서 무너지고 있죠. 왜냐면 거품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미국은 중국에 비하면 상태가 훨씬 낫죠. 그래서 성장률, 물론 경제 성장률 중국이 더 높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 성장률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5% 성장률이면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확정치, GDP 성장률 확정치를 보니까 속보치나 뭐 잠정치 이런 것들이 낮아졌지만 확정치는 결국엔 더 높아졌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더라도요, 소비가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저축 막 하지 않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해서 자산 사가지고 무조건 부자 됩니다 이런 거 했다가 예전에 한번 크게 당했었죠. 그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휘청휘청 되고 있으니까 더 때리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후드려 패고 있는 거다. 미국이 각 잡고 중국 후드려 패고 있으면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그렇게 지금 금리는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리는 그 시기, IMF 때도 그랬고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때마다 달러 대학살이 벌어지면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의 경제를 크게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도 휘청였지만 미국이 돈 많이 풀고 그러면서 금리 확 내리면서 미국 채권으로 자금 이동하면서 유럽이 터졌죠. IMF 때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치고 러시아까지 번진 거고.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거품이 생겨요. 이거를 양털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품이 세계적으로 생긴 다음에 그것을 쫙 빼가는 것을 양털 깎기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는 항상 양털 깎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큰 손들이 요게 부자 됩니다 해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깎아먹고 빠졌다. 물론 그 중에서 난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먹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마이클 버리 같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뭐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요, 뭐 주식 뭐 2차 전지 무조건 올라요, 부동산 무조건 올라요 이러고 들어갔다가 한 번씩 크게 털리는 사람들이 꼭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시기가 다 끝나고 자산 거품이 생긴 다음에 자산 거품이 쭉 빠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으로 이동을 한다. 금리가 떨어질 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번에 점도표 똑같이 나왔어요. 파월이 한 얘기도 아니고 파월도 이번에 물가 잘 잡히고 있고 금리 인하 예정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환율이 왜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냐면 진짜 금리 인하하면은 환율이 오히려 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환율 1,300원이 지금 1,35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1,300원에서 1,350원 뭐 얼마나 올랐다고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300원대가 뉴 노멀이 맞냐, 지금 뉴 노멀이 된 환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1,100원대가 기본이에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보면 환율은 대체적으로 1,080원에서 1,220원 사이로 오갔는데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뭐 몇 달간. 근데 이게 뉴 노멀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국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돈은 미국이 더 풀었는데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소리죠.
이걸 뉴 노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원래 1300원 넘어가면 위기가 왔는데 과거의 위기는 한 번에 뽕 터트리는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살살 피말리는 위기가 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터져야만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딱 그런 위기다.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결국에는 둘 다 힘든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탄탄하냐? 경제가 탄탄해야지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가겠죠. 근데 탄탄하지 않죠. 한국 총선 후 몰려올 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4월 총선 뒤로 해결을 미뤄둔 경제의 위험 요소들. 그래서 보니까 태영건설 개시 결정에 따라서 4월 1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됐다. 더 유예했죠. 5월까지 유예했는데 처음 유예한 것부터 총선 다음 날로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고 이거 5월까지 또 넘겼잖아요. 또 PF 때문에 4월 위기설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요? 총선 뒤로 미뤄놓은 것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소기업 상황을 보니까 채권 만기가 4월부터 7월까지 40%가 집중되어 있다. 또 지금 선심성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전기요금 지금 그래도 한전이 엄청난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 전에 적자가 엄청나게 쌓였었죠. 근데 계속 억제하고 있죠. 유류세 인하 계속 진행하고 있죠. 뭐 전면 금지에도 공매도도 있는데 지금 이거 저거 세금 깎아주느라 바빠요? 세금도 깎아주죠? 돈도 풀죠? 근데 정부 재정은 적자가 심하죠.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국채 엄청 풀든가 아니면은 총선 전에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쫙 몰아놓고 총선 이후에 돈을 못 푸는 상황이 오든가. 근데 전자보단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가장 공격했던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국가 부채였으니까. 그러면 이 난제들이 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중국 경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본 유출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왜? 경제 무너지고 미국이 때리니까. 근데 미국에서 지금 자금 빼가고 있는 양털받기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괜찮겠냐? 중국은 그래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거품 안 빠지게 정책 대출 써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위험하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따지고 들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 달러 대각서를 버틸 수 있겠느냐. 일단은 중국하고 일본은 기축통화예요. 준기축통화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대비해서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죠. 미국 국채 튀어가지고 자금 빨려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해서 국채 팔고 달러 모으고 있는 거죠. 또 국채를 시중에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서 금을 늘리고 있죠. 중국에서 금 보유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국채를 팔고 이런 식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고환율 그리고 고환율이 될 때 달러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탈달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금을 사요? 달러를 지금 막 엄청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1300원대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도 달러를 풀지 않고 오히려 사고 있죠. 최근에 샀잖아요, 저거. 달러가 좀 떨어졌다 싶으니까. 왜 그랬겠어요? 1200원, 1100원 된 것도 아닌데? 알고 있어요. 밑대가리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언론이 속이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거니까 달러 팔아라. 달러 가치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달러가 고갈이 됩니다.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죠.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달러 대학살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